복잡한 현상을 두 가지 핵심 논리로 정의하면 잘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선과 악이나 이상과 현실, 육체와 정신과 같이 이원론적 개념 정리가 편리한 경우가 많죠. 서양 문화는 기독교 사상과 그리스 사상의 두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고, 우리 문화도 불교와 유교의 두 사상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 새로운 사상들이 많이 유입되었지만 의식 속에는 두 정신이 아직 살아있어서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는다든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장유유서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교와 불교 사상이 우리 건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우리와 함께한 지 너무 오래되어 마치 전통처럼 느껴지지만 엄연히 외래 종교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의 인도는 카스트 제도 기반의 브라만교 천하였는데, 자비와 평등을 주창한 불가가 점차 어필되면서 인도의 지배 종교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불교 건축은 붓다의 사리를 안치한 수투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초기에는 이 타번이 신앙의 중심이었으나 점차 불상이 더 모신 공간이 추가되어 차이트야로 발전하였고, 승려들의 수행 공간인 비하라가 더해져 이 세 공간을 축으로 사원이 체계화되었습니다. 불교는 중국을 거쳐서 유입되었지만 인도 불교의 속성은 우리 불교 건축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불교가 전해진 고구려는 탑을 중심으로 3개의 금당을 배치하였고, 백제 지역의 마곡사 석탑의 상륜부는 인도의 사리암과 많이 닮아 있으며, 신라 땅의 부석사 불상의 좌양은 인도 스타일대로 동양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양산 통도사는 부처께서 설법했던 인도 영축산과 통하는 사찰이라는 뜻으로 통도사라 이름하였습니다. 유교는 기원전 1세기 중국 한나라 때부터 제도권에 도입된 정치 철학입니다. 공자로부터 시작해 맹자와 자로의 성취를 거쳐 발전하였으나 수당 시기까지 불교의 위세에 눌려 백성이 주류 이념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주자에 의해 성리학으로 재탄생하며 청나라와 조선, 일본, 베트남 등에 전해지면서 동아시아의 보편적 사상이 되었습니다. 유교는 사후세계와 같은 종교적 관념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사고체계로 인간의 이성을 신뢰한다는 면에서 서양 르네상스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 건축은 하늘과 조상에 지내는 천단과 사당 등이 중요한 시설로 받아들여졌고, 도성의 구성도 일정한 법칙으로 계획하도록 체계화했으며 학교 관련 시설이 건립 장려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유교가 전래되어 고려시대까지는 행정과 교육 시스템의 방식이었다가 성리학을 받아들여 역성혁명에 성공한 조선에선 국가의 정치, 경제, 예술과 생활 양식까지 지배하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평등과 해탈이 주안점이었던 불교 이념은 중국을 거치면서 대승불교인 대중종교로 확대되게 됩니다. 34,000 법문의 복잡한 경전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회화와 조각, 공예가 포함된 건축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대다수 대중이 문맹이었던 당시에 불교 건축물은 복잡한 교리나 사후세계를 잘 설명해주는 좋은 장치였으며, 불교의 교리상으로도 불상과 탑, 불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걸 최고의 공덕으로 권하고 있어 사찰을 장엄하는 것이 불교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념과 물질을 구분하는 유교와 달리 불교는 관념과 물질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추상적이 아닌 사실적인 묘사가 주류를 이룹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벽화나 용과 호랑이를 묘사한 조각, 탑이 부조화해 현실의 인물상을 새기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건물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전체의 주제를 개체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각각의 구조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것이 집합이 자연스럽게 전체가 되는 상향식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불전보다 부속동의 디테일이 더 화려할 수도 있고, 배전 건물 규모가 정전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고 전체는 하나다라는 화엄경의 경구가 이 가치관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자 신을 믿지 않는 유교는 관념과 명목을 중시해서 우주의 형성부터 인간의 내면에까지 질서와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태극이 음양으로 나뉘고 음양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8개가 되며 이것이 64개의 원리로 세상이 운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고체계는 물질과 관념을 구분하고 남과 여를 나누고 임금과 신하, 동쪽과 서쪽 등 모든 성질을 이치에 맞게 질서를 잡아가면 이상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상과 관념이 중요하고 물질은 상대적으로 하위 개념으로 보아 벽화를 두거나 장식하는 것을 죄악시하여 조형예술이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본질을 담는 단순한 껍데기로 여겨 힘과 재력이 있음에도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청빈한 자세가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해 조선시대의 세도가인 안동지역 가문의 제실건축을 보면 공간 구성이 짜임새는 좋지만 건축의 마감은 세상 단출하며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불교 시대인 고려 때는 산골의 작은 사찰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재 뒷면까지 정성껏 가공하는 장인 정신을 보이지만 조선시대로 오면 서울 왕궁의 정전인 근정전조차 덜 중요한 작업을 과감히 생략하여 유고의 물질에 대한 자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교는 건축을 자연의 일부로 해석해 건물 외관보다 건물 안에서 밖을 보는 경관이 훨씬 중요하다 여겼고 상하의 질서를 중시해 건물을 위계에 따라 크기와 색채의 세부 자재의 마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철저히 서열화하였습니다. 숫자에도 구별을 두어 짝수는 퇴보를, 홀수는 발전의 의미로 보아 홀수 사용을 권장했고 한 가족이라도 남녀 공간을 철저히 구분했으며 부부의 합방 날도 오행의 룰에 따라야 하는 예와 제도의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건축에서 닫힌 건물이 발달하지 않은 건 온돌 방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앙 집중의 유교 사회에선 모든 이가 ing보다 낮아야 한다는 명분론의 영향도 컸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신문화의 두 기둥인 불교와 유교 사상이 우리 건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은 정신의 산물임을 새삼 느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